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도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 좋은 소식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2027년이 되면 옵티머스가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될 건데, 이 옵티머스를 대량 양산할 공장의 건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겠고요. 이번 주주총회 때 안건 중에 XAI 투자 부분도 있었죠. 이 점이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저는 계속해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과 다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는 나스닥의 반등이 컸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크게 반등한 만큼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금주 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이 2.27%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갭 상승을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지금 최장기간 기록을 쓰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금주 내 끝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월요일장은 나스닥 위주로 크게 올랐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이 일어난 것 같고요. 다우는 반면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크게 오르고 나머지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 녹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하락을 부추긴 업종이 있었으니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악재가 있었어요. 반도체의 대장주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는 큰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소프트뱅크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가 챗GPT 모먼트를 보여주기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었습니다. 나머지 소량 잔량을 처분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 역시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밝혔어요. 현재는 AI 산업이 초창기로서 하드웨어 즉 AI 칩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자라고 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피지컬 AI 쪽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매각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요인들도 오늘 엔비디아를 하락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칩을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TSMC 역시 10월 매출이 줄었다라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자,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이 0.25% 하락했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끝에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이러면서 23,000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이번 달에 있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자, 일단 아직까지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AI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차를 대규모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 AI 추론 칩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최근 테슬라 주총을 통해서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도 생산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할 정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을 처분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겁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12월 10일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데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67.4%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지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자, 이에 따라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같이 있을 거예요. 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이 금리 인하 추이 잘 트래킹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오늘 1%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439.6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비전을 실현시켜줄 올해 주주총회가 끝났지만 자, 아직까지 테슬라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10불에서 470불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테슬라의 장기 가치와 단기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장기 가치는 사이버캣과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으로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악재성 소식 때문에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달 중국 로컬 판매량은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월달 우리나라도 추석 황금 연휴가 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수출은 꽤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언제든지 테슬라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테슬라 전체 매출과 이익의 70%는 아직도 EV 판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주가 강세론자들은 비감독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게리 블랙에 따르면 10월달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 말에 미국 내 EV 보조금이 없어졌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EV 보조금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EV 보조금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EV 판매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는 EV 판매의 70에서 80%를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EPS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3분기만 보더라도 EPS가 0.5불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였던 0.72불보다 31%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 EPS가 40%, 23%, 31%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EPS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PER 수치는 지금 2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주가는 선행지수요. 내년에 EPS가 30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사이버캡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캡이라든지 옵티머스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R 수치가 지금 2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을 양산을 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내년 말부터 옵티머스도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대량 양산 시작 전까지는요, 이 주가와 EPS 간의 괴리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악재성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하고 장기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주주총회 안건 중에 XAI 투자 승인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끝내 부결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XAI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기권표가 많았어요. 찬성이 반대보다는 많았지만 반대와 기권표를 합쳤을 때 찬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 정관에 의하면 이 기권은 반대표로 간주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이사회는 어쨌든 찬성표가 많았죠. 주주들의 지지를 반영해서 테슬라의 XAI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는 밝혔어요. 자, XAI는 그록이라는 LLM 소프트웨어와 함께 X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AI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오픈 AI의 챗GPT와 같은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 XAI의 LLM 소프트웨어가 오픈AI를 뛰어넘는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이 XAI에 테슬라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머스크놈이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 사단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히 테슬라와 XAI의 관계가 이 머스코노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 회사죠. XAI는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합쳐졌을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도 공학적인 재량과 인문학적인 재량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최고의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삼국지 소설을 보더라도 관우라든지 조조라든지 문부를 겸비한 명장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 조나스 역시 두 회사의 시너지가 특히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3년 내에 로봇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2029년이 되면 반도체가 모자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피지컬 AI 즉 옵티머스 로봇이 많아지면 중요한 기능이 인간과 로봇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현재 이미 테슬라 차량에는 그록을 다운받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에 펼쳐질 거예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감정마저 이해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인류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xAI의 협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부결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연간 1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옵티머스 전용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옵티머스 전용 공장 그 건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동쪽 편에 보면 지금 유유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에 기초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텍사스 주가 있고 텍사스 주 한가운데 오스틴이 있어요. 그리고 오스틴 외곽에 기가 텍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오른쪽 편에는 이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자, 이쪽을 옵티머스 전용 공장으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강물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옵티머스와 인간이 함께 어울리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 여기 강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자, 이쪽 부지 지금 기가 텍사스가 안 보이는데 기가 텍사스 동쪽 편에 이렇게 옵티머스 전용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27년부터 이 공장에서 이제 옵티머스가 1000만 대씩 생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0월달 그리고 이번 4분기 인도량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인도량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에 테슬라의 메가팩 즉 ESS 실적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자, 이번 3분기에 12.5GWh를 디플로이먼트를 했죠. 현재 캘리포니아 라스록 공장과 메가팩 상하이 공장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분기당 맥스 캐파가 20GWh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12.5GWh까지 최대치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7.5GWh의 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12가 아니라 22 찍힐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메가팩 공장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텍사스 휴스턴 외곽 브룩셔 지역에 만들고 있어요. 이 거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인력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캐파 역시 라스록과 상하이 공장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연간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것이고 1,500명을 고용하고 10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2028년부터 이 공장이 돌아갈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좀 생각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3년 내에 세상이 천지개벽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 이내 이제는 우리는 이 옵티머스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리 블랙의 부정적인 의견이 테슬라 뉴스로 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거고 그때가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